My job is not to represent the world. My job is to repres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안녕하세요. 미주중앙일보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원용석의 오베드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극찬을 받았는데요. CNN, MSNBC, 폭스뉴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최고의 연설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 워낙 말 잘하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동안 연설했던 그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단지 진보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연설을 한 번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적에 동의를 하는데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입장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유서 캠페인 연설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그의 연설을 봐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연설문이나 텔레프롬터에 의존하지 않고 after cuff라고 그러죠. 그냥 즉흥 연설,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연설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막말 논란에도 이제 휩싸이곤 하는데 준비된 연설문이 아니라서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 연설 실력이 빼어난 인물은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티브 배넌 백악관 그 전략가죠. 스티브 배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1950년대 이후 최고의 연설가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 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비교할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텔레프롬터 연기를 잘하죠. 이 연설문을 놓고 연기를 참 그 배우처럼 잘하고 감동적으로 그렇게 연설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 텔레프롬터가 없을 때는 연설을 좀 많이 못하고 말하는 와중에 그런 그 쓸데없는 말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프롬터 할 때와 안 할 때의 오바마의 연설은 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after cuff 연설을 더 잘하고 텔레프롬터를 읽을 때는 조금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많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회 연설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그래서 어제도 고치고 또 고치고 리허설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집무실이 아닌 비정치인을 만날 때 주로 활용되는 그 맵룸에서 온종일 연설문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 보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50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57%가 매우 긍정, 그리고 21%가 다소 긍정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고요. 매우 부정과 다소 부정은 각각 10% 그리고 11%에 그쳤습니다. 그 CNN에서 이제 그 정치 해설가 중에 유명한 벤 존스는 이제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그 내각에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그런 기록 때문에 낙마됐었죠. 그 사람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티 트럼프의 선두주자이기도 한데 벤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새로운 톤으로 미국을 위한 야심찬 비전을 선포했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그 순간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 순간이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예멘 대테러 작전에서 순직한 네이비실 요원 라이언 오원스 중사의 부인을 소개하면서 경의를 표한 대목입니다. 어제 그 라이언 오원스 중사 부인이 일어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 5분간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대목이 어제 트럼프 의회 연설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스뉴스의 마이크 월러스 그 유명 저널리스트의 아들로도 유명하죠. 크리스 월러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한 연설 중에서 최고였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대통령을 통틀어서 최고의 스피치, 최고의 연설 중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키스틴 파워스, CNN 그 논객인데 그전에는 폭스뉴스에서도 활동을 했었죠. 그 크리스틴 파워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스피치 중 최고였다.
그리고 또 그 트럼프 저격수로 유명하죠. MSNBC의 레이첼 매도우. 레이첼 매도우도 아주 훌륭한 그런 스피치를 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MSNBC의 크리스 매튜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 티켓을 계속 거머쥐고 있다. 왜냐하면은 좌와 우, 중도가 다 관심 있어하는 미국 일자리에 있어서 트럼프가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이렇게 그 러스트벨트에서 이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뭐 오하이오까지.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의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 이 그 저기라고 그러죠. 스윙 보터들 그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다음에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크리스 매튜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회사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 뜰에 4대가 지금 있다. 그러면 그 할리 데이비슨 그 경영진들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외에 있는 어떤 국가는 할리 데이비슨이 수입을 될 때 100%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팔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 할리 데이비슨 경영진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은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통하는 거예요. 러스트벨트 유권자들한테.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여태까지 밝혔던 대선 후보들도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이제 버니 샌더스가 조금 그 얘기들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한 메시지를 가져오지 못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년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상원의원 현역 의원들이 선거에 더 많이 현역 의원들이 더 많이 이렇게 그 내년 선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만약에 지금 보면 25 그리고 공화당 쪽은 8명인데 그 25명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대통령에서 연방 상하원까지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연방 상원을 더 많은 의석을 지금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연설에 앞서서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일당 체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화 민주 양당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 당선을 기점으로 그리고 메시지가 러스트벨트 뭐 이런 그 경합주들에 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공화당 일당 체제로 가는 그런 전환점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의회 연설도 그렇지만 의회 연설에 앞서서 유명 앵커들하고 오찬 때 트럼프가 이민법 관련해서 밝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더 큰 관심을 모았어요. 어제 연설 딱 마치고 이런 그 보수 라디오, 라디오 쪽에서는 다 그 얘기만 했어요. 트럼프가 범죄 저지르지 않은 불체자를 합법화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앙일보 오늘 일면도 그거를 이제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범죄 저지르지 않은 불체자 합법화. 이렇게 보면은 어제 그 유명 앵커들하고 오찬 때 그때 뭐 ABC의 뭐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뭐 이런 유명 앵커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민법을 개혁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범죄를 범하지 않은 불체자들에 한해서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어릴 때 부모 따라서 여기 온 불체자 자녀들, 그 드리머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신분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더 큰 뉴스가 되는데 오늘 사실 이민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민 관련이 아니라 그 테러 위험국에 대한 그런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2탄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의회 연설 평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오늘 미뤘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직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내세울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요 지금 개인 지지율은 이건 이제 의회 연설 하기 바로 전인데 아마 지금은 지지율이 훨씬 더 올랐을 겁니다. 어제 그 의회 연설 평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회 연설에 하루 앞선 그 MBC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시행한 공동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지지율은 낮지만 정책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시행한 월스트리트저널 MBC가 시행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8%로 더 높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 흥미로운 것은 미국인 10명 중 6명, 그러니까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미래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11월만 해도 미국이 제대로 가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대답한 그 응답자는 같은 여론조사 그 기관 응답자 비율이 32% 이 정도밖에 안 됐고 작년 뭐 10월이나 11월 같은 경우에는 19%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그 57%가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을 보면 이게 반대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말기에 50% 이상의 호감도, 지지율을 보였지만 오바마가 펼치는 정책,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그 비율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뭐 70%, 80%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는 개인 인기는 별로이지만 정책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의회 연설은 트럼프가 홈런을 날렸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이민 관련해서 어떤 그 정책을 밝힐지 공식 정책을 밝힐지 그게 주목되고 있고요. 또 무슬림 국가의 그 테러 위험 국가에 있어서도 또 한 번 그 입국 금지 관련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에도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 드러지 리포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사실 저는 이거 이제 의회 연설도 그렇지만 이것도 되게 많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어쩌면은 2020년 대선 때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어제 이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내가 대선의 그 정계 진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중도 뭐 웃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사실 그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오프라를 부통령 후보로 부통령 카드로 내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은 2020년에 트럼프가 오프라 윈프리하고 맞붙을 그럴 가능성도 있게 됐습니다.